제일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 노인 부모님, 조부모님, 또는 오랜 친구의 지난 1년 동안 조용하지만 걱정스러운 변화에 대해 눈치챘나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갑자기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몸은 종종 생명이 끝나기 몇 개월, 심지어 1년 전부터 부드러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처음에는 심각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놓칠 수 있고 그냥 노화일 뿐이야 라고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가족들은 그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너무 늦은 후, 준비하고 연결하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기회를 놓친 후에야 깨닫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전에 자주 나타나는 5가지 중요한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신호는 습관의 간단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신호는 에너지, 성격 또는 건강의 작은 변화로 몸의 느린 쇠퇴를 조용히 반영합니다. 이 신호들을 일찍 인식하면 사랑으로 반응하고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더 평화롭고 존중하며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5가지 신호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눈에 띄는 체중 감소. 노인이 인생의 마지막 해에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초기이자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이는 종종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예기치 않게 조여지는 벨트, 느슨하게 걸리는 옷, 또는 줄어드는 식욕. 많은 가족들은 이를 단순히 노화로 치부하지만 노력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드물게 무해한 현상입니다. 이 체중 감소는 몸이 더 이상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육의 서서히 감소는 나이와 함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급격한 감소는 더 깊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몸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거나 단백질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근육 소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의 감소는 움직임을 더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낙상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 식욕의 변화도 또 다른 일반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예전처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맛의 감각이 흐려지고 음식의 매력이 사라지며 식사를 푸푸시차거나 훨씬 적은 양을 섭취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생리학적 변화입니다. 몸은 서서히 정지하기 시작하며 영양을 찾기 위해 뇌에 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그 결과 에너지가 줄어들고 힘이 감소하며 전반적인 건강이 점차 나빠집니다. 기저에 있는 의학적 상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 신부전 또는 신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은 더 분명한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체중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인지 저하와 같은 상태도 식욕을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가 필요한 연료를 얻지 못하는 하향 나선형이 생성됩니다. 가족들은 종종 사랑하는 이가 더 많이 먹도록 격려하며 좋아하는 요리나 단백질 보충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 줄어든다면 이는 문제가 단순히 식사와 관련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몸은 더 깊은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큰 식사를 강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편안함에 집중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며 적절한 수분 섭취를 보장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 사랑하는 이에게
눈에 띄는 체중 감소가 보인다면, 특히 그들이 덜 먹고 더 약해지며 활동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때입니다. 이 신호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몸이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길을 명확하게, 연민으로, 그리고 남은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결단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깊은 피로와 힘의 감소, 인생의 마지막 해에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호는 어떤 양의 휴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압도적인 피로입니다. 이는 단순한 바쁜 하루 후의 일반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몸에 깊이 자리 잡은 탈진입니다. 기본적인 작업조차도 무거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지고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것이 힘들어지며 예전에는 쉬웠던 일들, 옷 입기, 식사 준비, 대화하기 조차도 갑자기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피로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종종 몸이 마지막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장기 시스템이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몸은 필수적인 것에만 집중하기로 선택합니다. 심장은 예전처럼 강하게 펌프질을 하지 못하고 혈류가 약해지며 근육은 산소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더 약해지고 발이 불안정해지며 평소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한 가지 이유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몸에서는 에너지가 정기적으로 생성되고 사용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에너지가 움직임에서 생존 쪽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끝에 가까워진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자고, 낮에 긴 낮잠을 자고, 오랫동안 깨어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에너지는 아침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에는 감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한때 강하고 독립적이었던 노인들에게 이 약함은 좌절스럽거나 심지어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 대화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회적 초대를 거부하거나 한때 좋아했던 취미에 대한 관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너무 피곤해서입니다. 이것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들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들의 건강은 더 빠르게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이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몸은 그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친절, 인내, 그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게 하세요. 판단 없이 도움을 제공하세요. 그들과 함께 앉아,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함께하세요. 만약 사랑하는 이가 사라지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피로를 느끼고 있다면 이는 그들의 몸이 전환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속도를 줄이고 작은 대화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 주위에 평화를 만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이해받고 편안함을 느끼는가입니다. 아직 함께하고 계시고 이 두 번째 신호가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두 번째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볼까요? 세 번째, 정신혼란과 감정적 철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몸의 변화보다 먼저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한때 날카롭고 주의 깊었던 사람이 간단한 것들, 이름, 날짜, 일상을 잊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 중에 자리를 잃거나 심지어 익숙한 환경에서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일반적인 건망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마음이 놓아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뇌는 심장이나 폐처럼 원활한 혈류와 산소가 필요합니다. 몸이 느려지고 순환이 약해지면 뇌는 필요한 것을 덜 받게 됩니다. 그 결과 혼란, 선택의 어려움, 또는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사랑하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혼란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은 명료한 순간을 목격할 수 있으며 그 뒤에 갑작스러운 방향 감각 상실이 뒤따릅니다. 이는 특히 한때 강하고 정신적으로 맑았던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조용한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철수입니다. 끝에 가까운 사람들은 종종 주변 세계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을 덜 하고 시선 접촉을 피하거나 긴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관심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뇌가 천천히 감정과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대화는 너무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방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많은 노인들이 내면으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 안에 조용한 공간으로. 여러분은 또한 성격이나 기분의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더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합니다. 다른 이들은 차분하지만 거리감을 느끼며 한때 기쁨을 주었던 것들에 대한 관심을 잃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뇌의 조정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이것이 여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여전히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동안 점차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선택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끌어내려 하기보다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그들의 곁에 있다는 것으로 안심시켜 주세요. 그들이 항상 대답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안전함, 따뜻함,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인이 더 혼란스러워지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지거나 정신적으로 흐릿해지는 것을 목격한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는 종종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때는 속도를 줄이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며 그들 주위에 평화를 채워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사라져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잦은 질병과 느린 회복몸이 서서히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장 분명한 신체적 신호 중 하나는 면역체계의 약화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좀처럼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작은 감기, 계절 독감 또는 유행하는 감염에 걸리는 것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질병이 치유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상처, 예를 들어 배인 자국이나 멍조차도 오래 지속되거나 매우 느리게 치유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는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스스로 방어하고 회복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반복적인 감염입니다. 폐렴, 요로 감염, 피부 문제, 심지어 잇몸이나 입 감염과 같은 것들이 몸의 자연 방어력이 약해지면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가족들은 종종 이러한 것을 개별적인 사례로 취급하지만 이것들이 반복되거나 해결되는데 몇 주가 걸릴 때 이는 종종 몸이 피곤하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약물이 예전처럼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때 빠르게 치유되던 간단한 항생제가 이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더 강한 용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몸은 혈류가 느려지고 장기가 완전한 힘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때 빠르고 신뢰할 수 있었던 치유가 느리고 불확실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만성적이거나 반복적인 상처입니다. 작은 긁힘, 압박 상처 또는 치유되지 않거나 치유됐다가 다시 열리는 멍은 종종 몸이 필요한 곳에 산소와 영양소를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혈류가 좋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동성이 떨어지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압박 상처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감염으로 이어져 이미 약해진 시스템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해해야 할 것은 노인의 감염이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항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열이나 통증 대신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가 비정상적으로 피곤해지거나 혼란스러워지거나 음식에 관심을 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노인에게는 갑작스러운 경각심이나 인식의 감소가 문제가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이 내려지기 훨씬 전에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는 것은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질병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불편함을 덜어주고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시도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다른 치료, 또 다른 병원 방문, 무언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편안함이 종종 치료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부드러운 돌봄이 강한 약물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수분을 유지하며 피부를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이의 평화와 존엄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찰력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4번째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볼까요? 5번째, 호흡과 혈류의 눈에 띄는 변화. 몸이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사람이 호흡하는 방식과 순환이 작동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의 호흡이 느려지거나 얕아지거나 더 불규칙해지는 것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호흡 사이에 잠시 멈추거나 호흡이 잠시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이니-스톡스 호흡이라고 알려진 패턴이 들릴 수 있습니다. 깊고 빠른 호흡에서 긴 멈춤으로 이어지는 물결처럼. 이러한 호흡 변화는 부드럽게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자주 발생하고 더 눈에 띄게 됩니다. 동시에 몸의 순환도 약해집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손이나 발이 평소보다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코, 귀 또는 손가락이 푸르스름하거나 창백한 색조를 띠기도 합니다. 이는 심장이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몸이 심장과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혈액을 외부 사지에서 멀리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심장이 더 이상 예전처럼 강하게 펌프질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작은 노력, 예를 들어 앉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말하는 것 조차도 숨이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호흡하는 빈도가 더 높아지거나 말을 하다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짧은 거리를 걷는 것이 가능했던 그들이 이제는 몇 걸음조차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그들의 폐 용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폐에 액체가 쌓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드럽고 젖은 기침, 거친 호흡 또는 가슴의 압박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감기나 단순히 노화된 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종종 폐가 힘을 잃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로 인해 평평하게 누워있는 것이 불편해지고 많은 노인들이 편안한 호흡을 위해 베개에 기대어 앉거나 리클라이너에서 자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보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 깊게 호흡하라고 요청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변화는 몸이 평화롭게 느려지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이는 항상 긴급 상황이 아니지만 주의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목표는 편안함이 되는 것입니다. 방을 시원하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작은 물을 제공하는 것이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호흡을 완화하기 위해 저용량 약물이나 산소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더 이상 과정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 호흡 패턴의 변화, 차가운 손과 발 또는 푸르스름한 피부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부드럽게 놓아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곁에 있어 주세요. 가까이 앉아 주세요.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가장 큰 선물은 약물이 아니라 평화, 존엄성, 그리고 그들이 깊이 사랑받고 결코 버려지지 않았다는 조용한 안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생각, 이 영상의 끝에 다다르면서 우리가 나눈 내용을 조용히 되새겨 보세요.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 깊은 피로, 사고의 변화, 잦은 감염, 그리고 호흡과 순환의 변화. 이 5가지 신호는 종종 인생의 마지막 해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항상 한 번에 나타나지 않으며 때때로 너무 부드럽게 다가와서 우리는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는 몸이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조용한 방법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러한 변화가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많이 먹으라고, 활동적으로 지내라고, 쇠퇴에 맞서 싸우라고 재촉하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단순히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몸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느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역할은 고치는 것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서두르는 것에서 쉬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함, 힘, 그리고 사랑으로 그것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날들이 편안함, 존엄성,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차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작별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을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이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누군가가 이러한 신호를 보이고 있다면 숨을 한번 쉬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아는 것은 여러분이 품위 있고 인내하며 열린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감명 깊었던 한 가지나 오늘 영상에서 가져갈 만한 것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반응은 우리에게 힘을 주며 우리가 함께 지혜, 지원, 그리고 연결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도움이 필요할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진심 어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